자,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조세 총론 부분은 개념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랬죠.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부터 들어가면 이제 취득세 범위가 딱딱 끊어지니까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아까 요거 신고납부,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고 그랬죠. 이 부분은 강론에 들어가서 취득세 공부할 때 또 해요. 등록면허세 할 때 또 하고 소득세 할 때 또 해. 근데 여기서 개념 정도, 용어 정도 듣고 가면 수월하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내용 갑니다. 자, 42쪽 보통징수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까.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금 계산해놓는 거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 그러면 보통징수는 다른 말로 정부에서는 국세에서는 정부 부과 이렇게도 얘기하고 지방세법에서는 그대로 보통징수, 용어는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부를 때 교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사람이 집에서 나를 부를 때 왼수라고 부른다. 김성래 교수나 왼수나 같잖아. 본질은 그죠? 아니, 이 대한민국의 남자들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야. 그죠? 예. 열심히 돈을 벌고 나이가 들면 힘들잖아.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굉장히 대우해줬다가 2세가 태어나면 이제 찬밥이죠. 그래서 남편은 이제 큰아들로 제쳐놓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 그리고 엄마들이 그냥 아들 주려고 음식을 맛있는 거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놨는데 남편이 먼저 먹으면 왠지 서운하고, 그죠? 왜 그러지? 우리 아들 건데? 이렇게. 우리 집 얘기만 했나? 자, 같은 개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겁니다. 자, 그림 볼까요? 누가? 아까 신고납부를 얘가 먼저 했죠? 근데 보통 얘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과세관청. 자, 지방세면은 지방세니까 시청, 군청, 구청에서. 그죠? 만약에 국세면 세무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서 먼저 세금을 계산해. 계산을 해서 누구한테? 납세자한테 세액을 결정하여. 자, 용어가 나오네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계산하는 걸 계산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래? 결정. 같은 뜻이에요. 예? 얘가 계산하는 건 그냥 계산이야.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산하는 걸 결정. 그죠? 예, 결정을 해서 세금 계산해서 얘한테 세금 내라고 뭐 발부해요? 고지서를 발급한다. 고지서. 그럼 얘는 뭐 받았어요? 고지서 받았죠? 고지서 받았으면 고지서 가지고 세금 내러 가야 되겠죠? 그래서 시군, 군고, 은행에 갑니다. 뭐 가지고 가야 돼? 그렇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를 합니다. 납부했다는 뭐 받아요? 영수증 받으면 끝. 여기서 끝나는 거잖아. 가만히 있으니까 고지서 나와. 그거 받아가지고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이 있거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라. 그러면 그때 납부하면 끝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얘는 은행에서는 얘 세금 받았으니까 받았다고 얘한테 통지해 주는데 이건 우리가 시험범위에서 물어보지 않죠. 얘에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지 얘가 할 건 아니에요. 자, 이런 절차로 된다. 근데 문제는 얘가 뭐 받고 고지서 받고 세금 납부하지? 안 했어요. 납부를 안 했었어. 고지서 받고 안 냈어요. 그러면 늦게 내는 거에 대해서 뭐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신경 써야 돼. 그래서 납부 기한 내 이제 요 용어가 나와요. 뭐라고요 여기? 납부 기한 그랬죠? 이 얘기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짜를 납부 기한, 요 기한 내 납부를 하면 좋은데 납부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붙느냐? 가산금이 붙어요. 가산금. 아까 신고 납부 안 하면 뭐?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법을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고지서 받고 안 내는 건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실래요? 앞에서 공부한 거 가산금하고 뭐? 가산세의 차이점이 뭐냐 이거지. 차이점. 자, 여기 가산금은 끝에 뭘로 끝났어요? 가산
금이잖아. 금자. 금리. 금리가 뭔데? 이자. 금리는 이자예요. 가산금은 세금을 늦게 내는 것만큼 이자가 붙는데 이자를 이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붙어? 가산금 이렇게 얘기한다. 가산금은 세금을 늦게 내는 거에 대한 연체 이자 성격이에요. 이자인데 가산세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 가산금. 금자로 끝나니까 금리. 그럼 요거는 뭐야? 가산세. 세로 끝났죠? 이건 세금이지. 가산세는 세금이에요. 근데 가산금은 이자야, 이자. 그러면 요거하고 성격이 서로 다르죠? 요거하고 더하면 돼, 안 돼? 안 돼. 성격이 다르니까. 세금은 세금끼리 합치는 거야. 이자하고 세금하고 합치는 거 아니다. 이해가세요? 이제 정리가 됐네. 어떤 거? 신고 납부하라 안 했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 고지서 받고 안 냈어? 계산까지 다 해줬는데도 안 내? 그럼 너 늦게 내는 거 대신 뭐부터? 이자. 그걸 가산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보통징수에 대한 내용 볼게요. 자, 보통징수 그러면 누가? 과세권자가 그랬죠? 과세권자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국세면 국가, 지방세면 지방자치단체죠. 참고로 지방세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계산을 하고 국세는 세무서장이 세금을 계산해요. 그래서 과세권자, 그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서 납세 의무자한테 무엇 발부한다고요? 고지서 발부하는 거.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키포인트는 누가? 과세권자가 무엇을? 고지서를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고지서 발부하는 거. 이해가세요? 이게 보통 징수. 그럼 납세 의무자는 무엇 받아가지고? 고지서 받아가지고 내야죠. 예, 이때 납부해야 되는데 고지서에는, 자, 여기서 잠깐, 만약에 고지서가 1월 1일부터 1월 15일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날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놓냐면 납부 기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럼 세금 내는 첫날이죠. 요날을 개시일. 마지막 날을 뭐라고 그래? 마지막 날을 기한이야. 요 날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자동적으로 이 길 다음 날로 넘어가는 거 알죠? 예, 이해가세요? 그럼 여기서 납부 기한 그러면 언제까지? 여기서는 요 날까지 내야 되는데 안 냈다 이거죠? 예, 그럴 때 그래서 납부 기한 내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냐 가산금이냐? 가산금이 붙는 거예요. 가산금. 근데 이게 헷갈려요. 왜? 아니,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죠. 근데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지방세에만. 그러면 국세에서는 뭘로 하느냐? 납부지연 가산세에 더한다.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세금을 내면 지방세 정보통신망에 의해서 인터넷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정보통신망이 2023년에 오픈해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올해 이제 내년이죠. 2023년도 지나고 2024년서부터 개통이 돼. 그러니까 국세 정보통신망은 개통이 됐는데 지방세 정보통신망은 개통이 아직 안 됐으니까 내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구분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산금 하면 어디에서 사용하는 거?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다. 이해가세요? 예,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그거 좀 이따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야? 고지서 받고 내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뭐 나오는 거? 고지서 나오는 세금이 어떤 건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 알면 돼. 우리가 공부하는 것 중에서 알아야 될 거 뭐? 재산세 고지서 나와요. 여러분이 재산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시장 분석학 계산해서 고지서 주면 그거 받아서 내면 되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뭐 종합 부동산세. 물론 이런 것도 다 뭐 나와? 고지서 나오죠? 근데 이런 건 안 물어본다는 얘기지. 우리가 공부할 건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뭐다? 고지서 받고 내는데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가산금이 붙는다. 이해가세요? 국세니까 요거는 뭐 납부지연 가산세로 가죠. 국세니까
요건 지방세니까 보고 가산금 좀 이따 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통징수 봤어요. 그러면 다시 절차를 보면, 자, 보통징수는 누가?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하죠. 계산해서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한테 뭐 발부해요? 고지서 발부한다. 그죠? 그럼 고지서 발부하면 고지서 받은 납세 의무자는 고지서에 기재된 마지막 날을 뭐라 그래? 납부 기한. 이때까지 내면 돼요. 그럼 내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때 납부를 성실하게 안 했다 이거죠. 미납. 납부 안 했죠? 그럼 뭐가 붙어? 가산금인데 국세는 뭐라고 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지방세는 뭐고? 가산금. 국세는 납부지연 가산세에 더한다. 이런 절차로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가산금이 뭐고 가산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 보고 갑니다. 44페이지 갑니다. 자, 여러분 가산세는 앞에서 공부할 때 요거 세자로 끝났죠? 세금이죠?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은 우리가 알아야 돼.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뭐라고 그러죠?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을, 그러면 가산세는 세금인데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공부 안 했으니까 당연히 대답 못 하잖아요. 그죠? 이 가산세는 국가로 가느냐 지방자치단체로 가느냐 두 군데 다 갈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어디에 붙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가산세의 성격 봅니다. 자, 가산세가 뭐냐? 첫 번째, 세법의 의무가 뭐예요?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면 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법에 따라 산출된 세액이 있죠? 세금이 나오면, 예? 요 세금이 나오면 여기에 뭐한다? 가산이 뭐죠? 가산? 더하는 거. 더해서 세금에다가 가산세를 더해서 내라 이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런데 아까 고지서 받고 안 내는 건 뭐라고 그랬죠? 가산금. 그래서 가산금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될 거, 가산세는 세금이고 가산금은 이자라고 그랬죠. 예, 합치는 거 아니다. 됐어요? 예, 가산세는 신고 의무를, 납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으면 법을 위반해서 붙는 게 가산세다. 그래서 이자가 아니다. 가산금하고 합치면 안 된다.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여기 가산세는 세금이라고 그랬죠. 국가로 들어가면 국세고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면 지방세인데 국세냐 지방세냐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를 이거예요. 자, 지방세를 안 내서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걔 따라가. 지방자치단체로.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을 신고납부 안 해서 붙으면 국가로 가. 어디에 가산세가 붙느냐에 따라 국세가 될 수도 있고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취득세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취득세 신고납부 안 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 따라가. 지방자치단체로. 양도소득세, 소득세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이잖아. 근데 그거 신고납부 안 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국가로 가겠죠. 그러니까 국세. 이렇게. 그럼 시험에서 물어볼 때 가산세는 세금인데 지방세를 위반해서 붙으면 지방세로 구분하고 국세를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다, 국가로 간다 이러면 누구나 다 알아듣잖아요.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보네. 법에. 이게 이거예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 그러니까 신고하고 의무가 규정된 법이 소득세법이면 국세죠. 지방세법이면 지방세죠.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국세 또는 해당 법,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그 얘기가 그 뜻이야. 뭐 가산세는 세금인데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서 그거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취득세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지방세고 소득세 같은 건 국세죠. 소득세 신고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국세로 구분한다. 그 얘기입니다. 뜻이. 그런데 뜻은 그런데 시험에서 물어볼 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을 한다 얘기는 어떤 법을 위반했느냐에 따라 그거 따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을 한다 요거 기억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 자, 해당 국세 또는 지방세를 무하는 경우 감면이 뭐예요?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거, 면제 혜택 주는 거 있죠? 세금 100% 내지만 이게 면제잖아. 50% 깎아주는 건 감면, 감해주거나 면해주는 걸 합쳐서 뭐라고요? 감면.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여기서 감면,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보세요. 이 얘기예요. 취득세 과세표준이 만약에 1억인데 여기에 만약에 10%라고 해봐요. 세금이. 그럼 얼마죠? 10%니까 1,000만 원이네. 그죠? 예. 그럼 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요거 신고납부 안 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겠죠? 예, 만약에 가산세가 20% 붙었다고 그래봐. 얼마? 200만 원. 요거에 200만 원 붙었어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요 1,000만 원인데 세금 내야 되는데 이게 50% 뭐야? 감면 대상이야. 세금을 깎아준대. 그럼 얼마만 내면 돼? 500만 원만 내면 되잖아. 절반 깎아주니까. 그럼 가산세 200만 원 붙었는데 이것도 깎아서 100만 원? 아니다. 이건 안 깎아줘. 이해가세요? 그 얘기예요. 예, 요 세금이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여기에 붙는 가산세도 감면 혜택을 따라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얘기예요. 자, 국세나 지방세를 무하면 감면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거죠. 거기에 붙는 뭐는 가산세는 깎아주는 거 아니다. 이해가세요? 요거. 그러니까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는 오지선다니까 주관식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지문을 보고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걸 고르는 거니까 이해를 했으면 자주 반복해서 보는 거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가산세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뭐? 자,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이 있어요. 세금 내야 돼. 그런데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해서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낼 세금의 가산이 뭐죠? 더해서 내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그런데 세금을 많이 냈으면 뭐 해야 돼? 국가에 많이 냈으니까 환급 받아야죠. 100만 원 환급 받을 게 있는데 세금 가산세가 10만 원이 있어. 그럼 그거 뭐하고? 빼고 나머지 90만 원만 받으면 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가산세는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으면 더해서 내면 되고, 환급 받으려야 되는데 거기에 가산세 붙은 거 있으면 그건 빼고 나머지만 환급 되돌려 받으면 된다. 세금 많이 내면 환급 되돌려 받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산세 봤어요. 그러면 이 가산세는요 붙을 때 적용하는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 자, 우리가 공부할 세금 5가지 기억하면 되죠. 5가지 세금 중에서 신고납부 안 해서, 자, 취득세 뭐죠? 신고납부죠. 안 하면 가산세부터. 등록면허세도 신고하고 납부하라 스스로. 안 하면 가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우리가 공부할 거 스스로 뭐 해야 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안 하면 가산세 분야 돼. 요거 이해가세요? 우리가 공부할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다른 것도 알아도 좋지만 그것까지 무리니까 우리가 공부할 건 집중적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거든요. 근데 종부세는 이런 게 있어요. 자, 부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주택으로 보는데 한 사람의 주택으로 보면 1세대 1주택자로 보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또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해? 내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임대 사업하는 거 있죠.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주택을 사가지고 무슨 사업? 임대 사업을 하면 전세 월세 시장이 안정화가 되겠죠. 원래는 누가 해야 돼? 그걸 국가가 해야 돼. 그런데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저 주택 사가지고 임대 사업하고 그러면 기여하는 기여도가 있죠. 그래서 임대 사업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안 해.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하면 돈 벌면 소득세 내잖아. 그건 투기가
아니 투기 목적이 아니니까 종부세 내지 마 이렇게 과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택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본인이 뭐 해야 돼? 세무서에 신고해야 돼요. 종부세 계산할 때 뭐라고? 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중에 요거는 임대 사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고하면 그래? 전국에 있는 거 뭐 할 때? 합산할 때 요건 임대 사업 하는 거라고 그랬지. 확인해서 요건 빼. 나머지만 가지고 계산하겠죠. 근데 본인이 벌을 안 했어. 신고 안 했어. 그럼 세무서에서는 다 합쳐서 고지서 나왔잖아요. 받아보니까 잘못됐잖아. 이거 내가 신고 못했네. 미안해요. 내가 다시 뭐 할게? 신고할게. 이렇게 납세자가 뭐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가 되는 거예요. 선택 안 하면 그냥 고지서 나와. 이해가세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뭐 나와? 고지서. 근데 납세자가 뭐를 하면 선택을 하면 뭐 할 수도 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신고납부 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겠죠? 예. 그런데 밑에 보세요. 가산세 적용 안 하는 거 이건 아주 어려운 부분이야. 이거는 수업 뒤에 가서 메모만 해놓고 나중에서 정리할 건데 프린트 자료 나갈 거예요. 여기 무신고 가산세 적용 안 한다고 그랬죠? 여기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개념만 보세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따라가는 농지교, 따라가는 농지교, 따라가는 세금이 부가세죠. 다른 세금이 붙는 거 보세요. 취득세 100만 원이면 만약에 20% 농어촌 특별세가 따라 붙는다 그래봐요. 10% 붙는다 그래봐요. 얼마? 10만 원. 이거 내면 이것도 내야지. 근데 이거 신고납부 안 했으면 얘도 안 했다는 얘기죠. 얘 신고납부 안 했는데 얘만 낼 수는 없어. 그럼 얘가 신고납부 안 했으면 얘도 안 했죠. 그럼 얘 신고납부 안 했으니까 여기에 뭐가 붙어? 가산세 붙죠. 근데 여기에 또 뭐가 붙으면 가산세가 붙으면 이중이잖아. 이해가세요? 예, 얘는 내고 싶은데 얘가 안 내니까 얘도 못 낸 거잖아. 그래서 얘는 너는 그럼 가산세 안 붙일게 이 얘기야. 그래서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그죠? 교육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는 신고 안 했다, 무신고 가산세, 부족하게 신고했다 이런 거 적용 안 한다. 왜? 이중으로 붙으니까. 본세가 붙었죠. 독립세. 걔가 붙었으니까 또 부과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이중.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건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적용 안 하는데 하나 요거 뭐? 종합부동산세 여기 납세자가 뭐 하면? 선택을 하면 신고납부라고 그랬죠. 이때 신고하겠다 그러고 뭐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어도 특별히 뭐는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종부세에서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게 이게 전체적인 내용이야. 가산세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이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가산세 공부하고 그때 또 설명 드릴 겁니다. 강론에 가서. 예, 그런데 그럼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교재가 여기 보세요. 한 번 듣고 가는데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산세는 우리가 공부할 뭐? 취득세 공부할 때 가산세 공부한다고 그랬죠.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가산세 공부해요.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 가산세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한번 하고 가야 되는데 앞에는 생략을 했어. 교재가 생략해놓고 취득세 여기에 가산세에 대해서 해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페이지를 옮겨간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지금 앞에 있어야 되는데 생략하고 간 거예요. 153페이지 153페이지 가산세 찾았어요? 예, 봅니다. 가산세는 기본이 뭐죠? 신고하고 납부하라 하는데 안 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죠? 그래서 가산세 구분. 첫 번째, 신고 불성실.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니까 가산세 붙겠죠? 근데 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둘로 나눠요. 뭐? 여러분 무신고가 뭐야? 신고 아예 안 한 거. 얘는 하긴 했는데 적게 신고한 거지. 어쨌든 둘 다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누가 재질이 나빠? 네? 이놈이 더 나쁘지? 안 한 놈이. 얘는
신고를 했는데 착오로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빠뜨렸으면 더 나쁘지. 그런데 얘는 과소가 뭐야? 100만 원으로 세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어. 100만 원이 정상인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어요. 그럼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에 대해서 성실하게 안 했죠? 가산세 붙고. 자, 100만 원인데 아예 뭐를 안 했어? 신고를 안 했어. 그럼 전체 얼마? 100만 원에 대해서 붙고. 이해가세요? 무신고는 전체 세금, 과소신고는 부족한 거. 이해가십니까? 자, 둘 다 불성실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 무신고도요, 신고 안 했잖아요? 근데 우리 참고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60일 이내에 뭐를 안 했어? 신고 안 했어요? 근데 무신고 가산세도요,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둘로 나눠요. 그럼 무신고, 단순히 무신고라고 그랬죠? 단순히 신고 안 했어. 날짜 같은 거 착오해서 날짜 계산 못 해갖고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그래서 신고를 못 했다. 그러면 전체 안 냈잖아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전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있죠.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20% 붙는 거예요. 20%. 100만 원을 신고하고 내야 되는데 신고 안 했으면 100만 원 전체의 몇 프로? 20%. 그런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했어. 이건 죄질이 나쁜 거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못된 짓이죠. 세금을 왜 신고 안 했다고? 일부러 안 내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중장부 만들거나 기존 장부를 폐쇄하거나 비용을 부풀리거나 수익을 축소하거나 이렇게 해서 세금이 없는 것처럼 신고를 안 했다. 부정한 방법. 부정자가 붙으면 괘씸죄 몇 프로? 40%. 40%. 이해가세요? 40%.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몇 프로? 20%.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 40%. 부정한 방법으로 고의적으로 줄였다, 신고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소신고도 두 가지야.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정상인데 착오로 인해서 80만 원으로 신고했다. 뭐가 빠진 거지, 착오로. 이런 경우는 일반 뭐야? 과소신고. 그냥 과소신고는 부족한 세금의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 10%.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그거의 몇 프로? 10%. 그런데 이것도요, 일부러 작정을 해서 줄인 거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했다. 그럴 때는 괘씸죄 몇 프로? 40%. 부정자가 붙으면 몇 프로? 40%. 이해가세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 외워라 그게 아니에요. 취득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고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하고 양도소득세 공부할 때도 또 공부하니까. 됐어요? 자, 그러나 거기서 나오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이거는 뭐를 안 했어요?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뭐? 납부지연 늦게 내는 거. 납부지연 제 날짜에 못 냈다 이거죠? 납부지연. 원래는 납부불성실, 그런데 그 용어 사용하지 않고 납부지연 가산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틀려요. 그래서 국세는 이렇게 두 가지. 보세요. 자, 여러분, 취득세는 예를 들어서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이날부터 계산해서 며칠? 60일이 될 때까지 뭐를 하고?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신고는 했는데 납부를 안 했을 수 있죠. 시청 가서 신고했어요. 그러면 납부서 받아. 이제 은행 가서 내면 되죠. 은행에 세금 내라 갔는데 사람이 많이 밀려 있어. 번호표 뽑아가지고 세금 내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통수 보니까 앞에서 많이 본 사람이 있어. 봤더니 30년 만에 친구를 만났네. 거기서. 저는 친구 좋아하니까. 그래서 친구가 너무 반가우니까 자기가 지금 왜 여기에 서 있는지 모르는 거야. 까먹었어. 어? 그리고 주머니에는 뭐가 있어? 돈이 있네. 무슨 돈인지도 생각이 안 나. 예? 그래가지고 친구랑 옆으로 샜어요. 그래서 세금 낼 돈을 써버리니까 세금을 못 냈죠. 그래도 뭐는 했어? 신고는 했잖아. 신고. 그럼 뭐만?
납부지연 가산세만 계산하면 돼. 신고는 했으니까. 이해가세요? 그런데 뭣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뭣도 안 해서 그러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기 붙고 납부도 해야 되겠죠? 두 개 다 붙을 수도 있고 하나만 붙을 수도. 그런데 여기 보세요. 신고 안 했다. 냈어요. 있을 수가 없어. 네? 신고를 해야 납부서가 있을 거 아니야. 신고 안 했으면 납부서가 없죠. 낼 수가 없지.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그래서 세금 낼 돈이 없어도 신고는 하라. 그럼 무엇은?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붙겠죠? 그럼 납부. 그럼 보세요. 자, 60일 이내 내야 되는데 안 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100만 원이라고 해봐요. 낼 세금이 얼마? 100만 원인데 신고를 아예 안 했어. 그죠? 그럼 신고 안 했으면 저기 가산세 뭐 붙을까? 그렇죠. 무신고 가산세 붙겠죠? 몇 프로? 20%일 수도 있고 40%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20% 아니면 40% 둘 중에 하나 붙었겠죠? 됐어요? 그러면 시장 분석을 기다려서 안 했으니까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기다릴 수 없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안 들어오니까 뭐 가산세 계산을 해서 고지서 발부해야 돼. 그럼 고지서 여기서 발급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 동안? 10일 동안 안 냈잖아. 요까지는 가산세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미납부세 안 냈다 100만 원 아니면 과소납부세액이다 100만 원 거기에다 곱하기 며칠? 10일 고지서 발부한 날까지 곱하기 10만 분의 얼마? 22. 다시 말하면 0.022% 하루 계산이야. 1일 하루라도 빨리 내라 이거지.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만약에 기다리다가 시장 분석가 한 30일 지난 다음에까지도 기다려봤는데 세금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고지서 발급하겠죠? 그럼 요거 며칠? 30일. 이해가세요? 이렇게 고지서 발부하는 날까지 안 냈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다. 우리가 요 부분은 계산하는 건 시험에서 안 나와. 그냥 요 비율을 물어볼 수는 있어요. 물어본 적이 됐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또 뭐냐?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고지서 나와.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냈잖아요? 이제 가산금이 붙죠? 근데 이게 가산금인데 국세는 가산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 요 3%를 계산해서 납부, 지연, 가산세 여기에 더해서 내는 거야. 근데 지방세는요? 지방세는 이게 없어. 왜? 지방세는 이건 가산금이 별도로 있으니까. 지방세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가산금이라고 하죠. 예, 따로 있으니까 요거만 계산한다. 요거랑 같은 거예요. 예? 요거 같죠? 그래서 지금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반복해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념이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으면 뭐? 신고, 불성실, 가산세. 납부를 제대로 안 하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됐어요? 거기다가 156쪽 보실래요? 바로 이어서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는 뭐냐? 이렇게 지금 가산세가 붙었잖아요. 그런데 가산세 뭐? 감면이라는 게 있어요. 감면. 가산세 붙은 거 뭐 한다고요? 감면 깎아주겠다. 여기 보세요. 이해를 하세요. 그냥 편하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죠. 그럼 여러분 제가 부동산 취득해놓고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60일 안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취득하고 나서 며칠 안 됐는데 우리 동네에 지진이 발생해서 지진, 천재지변 아니면 뭐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래가지고 땅이 지금 무너지고 그러는데 갈라지고 그러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지금 은행에 세금 내라 가야 되겠어 내가 지금.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성실하게 안 했다. 이건 정당한 사유가 있죠. 그런 경우는 가산세 면제 혜택을 줘. 가산세 붙었지만 알았어. 그 천재지변이니까 가산세 안 내. 이렇게 면제 혜택을 줘요. 그리고 나서는 또 있어요. 가산세 감면 혜택 중에 천재지변 말고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이 있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신고하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 깎아주겠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 깎아주겠다, 이거거든요. 두 가지. 근데 이제 그럼 수정신고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예, 수정신고 여기 보세요. 수정이 뭐죠? 수정이 뜯어 고치는 거, 그죠? 그래서 수정신고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세 며칠 이내?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랬죠? 그런데 원래 세금이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정상이야. 근데 줄여서 얼마? 80만 원으로. 정상은 얼마인데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되는데 얼마로 신고했어요? 80만 원으로 신고했으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이게 뭔데? 과소신고 가산세부터 해야죠. 부족하게 신고했죠. 고의성이 없으면 10%. 그죠?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 둘 중에 하나 붙었잖아. 이해가세요? 이렇게 부족하게 신고했죠. 이 사람은 이제 신고기한 지나고 법에 2년, 몇 년? 2년 안에 정상적으로 본인이 뭐해서 수정, 뜯어 고쳐서 정상적으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라 이거예요. 이게 뭐야? 수정신고. 내가 계산한 거 잘못됐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다시 신고할게. 신고했다. 몇 년 안에? 그러면 요거 붙은 거죠. 요거 붙은 거. 요거 깎아주겠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얼마 깎아줘? 빨리 신고하면 90%도 75%, 50%, 40%, 30%, 20%, 10%까지. 늦게 신고하면 조금만 깎아주고 빨리 신고하면 많이 깎아줘. 한 달 안에, 기간 지나고 한 달 안에 잘못됐다고 수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90% 깎아주네. 예, 그래서 우리는 몇 퍼센트 깎아주느냐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뜻만 보세요. 자, 뭐가 지났어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중요한 건 몇 년 안에? 그렇죠. 2년 안에 정상적으로 수정을 해서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뭐 깎아줘? 가산세 깎아주는데 무신고 가산세냐 과소신고 가산세냐 그거 물어보지 시험에서. 예? 수정신고는 신고했는데 부족하게 신고했기 때문에 수정신고하는 거죠. 그래서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준다 이거. 예? 수정신고를 하면 뭐?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때 1개월 안에 지나고 1개월 안에 빨리 신고하면 90%, 예?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75%, 50%, 40%, 30%, 20%, 10%까지 공제해준다. 이해가세요? 자, 우리는 이거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험에서 물어보면 무슨 신고하면, 수정신고하면 뭐 깎아줘? 과소신고 가산세 깎아준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암기할 때 정 안 되면 이거라도 기억하면 돼. 겨울이니까 먹고 싶네. 수정과. 네? 무슨 신고하면? 수정신고하면 뭐? 과소신고 깎아줘. 수정과. 네? 수정신고하면 뭐 깎아줘? 과소신고. 그러면 살짝 바꿔서 수정신고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한다. 그럼 틀리는 거지. 수정신고, 수정과.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됐어요? 자, 그러면 무신고는 뭐냐? 여기 잠깐 보고. 자, 여기 보실래요? 무신고는 뭐냐면 60일 이내에 뭐를 해야 되는데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 했죠.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무신고 가산세는 고의성이 없으면 20%, 사기 그러면 40%. 둘 중에 하나 붙었죠. 신고 안 했으니까 붙은 거예요. 그런데 신고 기한 지나고 요거는 6개월이야. 몇 개월? 6개월 안에, 이 안에 늦게라도 신고하라. 그게 뭐야? 기한이 지나서 신고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한 후 신고예요. 이거 신고하면 뭐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 깎아진다. 그래서 보세요. 자,
기한후 신고는 법정 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6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뭐 깎아줘? 그렇죠. 이게 핵심이야. 무신고 가산세 깎아준다. 그럼 1개월 안에 하면 50% 깎아줘요.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면 20%. 이렇게까지 이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뭐 깎아줘? 무신고 가산세. 그래서 이것도 할 수 없이 뭐 한다면 무신고잖아요. 그래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기한무, 이렇게 기한 후 신고하면 뭐 깎아줘? 무신고. 수정 신고하면 과소 신고. 이해가세요? 예, 수정과요. 그럼 이거 다 안 해도 되지. 수정과 하나만 알면 되겠네. 그죠? 수정 신고하면 뭐? 과소 신고 가산세.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 가산세 깎아준다. 됐어요? 예, 이런 거 요거 몇 프로냐 이렇게까지 물어보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점검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그런데 여기서 하나, 요거는요, 신고서만 제출하면 납부 안 해도 깎아줘. 신고서만 제출하면 돼. 몇 년 안에? 2년. 요거는 6개월 안에 신고서만 제출하면 납부 안 해도 깎아준다. 감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산금에 대해서 보는데, 이건 또 가산금은 앞에 해놨네. 가산세는 뺐는데 45페이지 갑니다. 45페이지. 여러분, 취득세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1편만 그렇게 돼 있네, 교재가. 자,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는 이제 뭐 가산세에 대해서는 감면까지 봤어요. 그럼 이제 가산금, 금자로 끝났죠. 금리, 이자, 세금을 늦게 내는 것만큼 연체 이자가 붙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 근데 이건 어디에서만 사용한다? 지방세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다. 됐어요? 그러면 가산금이 뭔지 성격 봅니다. 1번, 자, 지방세를 뭐? 납부 기한 그랬죠? 여러분 이제 신고 기한하고 납부 기한하고 틀리는 거야. 신고는 언제까지 신고하라 그랬죠? 납부 기한은 고지서. 납부 기한하면 항상 고지서의 마지막 날. 그걸 뭐라고 한다? 납부 기한. 납부 기한까지 뭐를 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으면 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안 낸 지방세 100분의 얼마? 3회 가산금을 뭐한다? 징수한다. 가산금 이자를 징수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산금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것이, 가산금의 성격이 뭐냐? 중요한 건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몇 프로가 붙어? 3%.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납부 안 하면 무조건 몇 프로? 3%. 그게 뭐다? 가산금.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보세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3%가 붙죠? 계속 안 내면. 그럼 3% 가산금 붙고서 계속 안 내도 되겠네? 그죠? 그래서 또 붙어.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까지 안 내면 일단 몇 프로? 3% 붙고, 두 번째 뭐냐? 요거 납부 기한이 지나고 몇 개월? 1개월마다 붙네. 1개월. 1개월 지날 때마다 지방세 안 낸 거에 만분의 얼마? 75. 만분의 75면은요, 1일 계산하면 한 달에 0.75%야. 1%가 안 되는 0.75. 10%, 1%, 0.1, 0.75. 이해가세요? 예, 1개월마다 아주 무겁게 부과한다. 그래서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이거 계산해서 여기 3% 계산한 거 있죠? 1번에다가 더해서 내면 돼. 가산금이니까. 예, 그런데 세 번째, 이렇게 중가산금 있죠? 한 달 지날 때마다 0.75죠? 이건데 무한정이냐? 아니에요. 중가산금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은 60개월을 뭐 할 수 없다, 초과할 수 없다. 이 얘기는 60개월까지는 붙어. 한 달 단위로 60개월이면 몇 년? 5년. 5년 동안 붙어요. 고지서 받고 안 내면 일단 몇 프로 내고? 3%.
1개월 지날 때마다 또 안 냈네? 0.75. 또 한 달 지났는데 안 내면 0.75. 이해가세요? 이렇게 해서 몇 년? 5년, 60개월. 그럼 60개월이 지났는데도 징그럽게 안 내. 더 이상 안 붙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러면 5년 동안 안 내고 참고 그냥 안 내면 더 이상 안 붙는다 이거지? 안 붙어요. 대신 60개월 지난 다음부터는 압류로 들어가 이제. 압류. 내라고 안 하고 강제로 압류 뺏어다 공매 처분해. 그럼 부동산이 헐값에 날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매를 하면 이제 압류를 하면 쫄아가지고 세금 내지. 그죠? 좋아요. 그런데 이 중과상금은요, 다 하는 게 아니라 소액일 때는 안 해. 지방세 30만 원 미만. 30만 원 미만일 때는 요거 1번 몇 프로만? 3%만 계산하고 중과상금은 계산 안 합니다. 30만 원 미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때 고지서에 여러 개 세금이 같이 기재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합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금마다 각각, 세목별 그랬죠? 세금마다 각각 계산한다. 각각 얼마? 30만 원 미만은 중과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이거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격. 자, 범위가 1번 뭐? 일반 가상금은 고지서에 기재된 날까지 안 냈잖아요. 거기에 몇 프로? 3% 붙고 2번, 3번 있죠? 2번, 3번 중과상금. 요 중과상금은 미납된 세액이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세액이 만분의 얼마? 75. 1개월마다요. 총 몇 개월까지? 60개월까지 붙는다. 우리가 가상금을 계산해봐라 이런 건 시험에서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상금에 대한 내용 계산하는 거 잠깐 볼게요. 계산 문제 신경 쓰지 마요. 나는 숫자만 보면 머리 찌끈찌끈 아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과 특히 문과, 그죠? 숫자를 좋아해야 돼. 돈인데.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요건데 요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계산 문제를 한번 볼 테니까 그냥 들으세요. 자, 날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료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재산세 납부 기간이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이게 어디에? 고지서. 그래서 고지서 이렇게 돼 있어요. 7월 며칠?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뭐라고 불러? 납부 기간. 납부 기간. 이 납부 기간을 줄여서 이렇게도 얘기해요. 납기. 세금 내는 첫날을 개시, 마지막 날을 기한. 그러니까 항상 납부 기한하면 고지서의 마지막 날. 이해가세요? 그러면 여기 생략했는데 세금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만 원. 그럼 여기에 고지서에 100만 원 이렇게 기재됐겠죠? 이거 언제까지 내라고? 7월 31일까지 내라 이게 고지서 나오죠? 자, 여기서 잠깐. 대한민국의 모든 세금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5일 전이에요. 여기서 고지서 발표하라 그게 아니라 5일 전. 여기서 나오는 거 여기. 왜? 여기는 우편 집배원이 전달해줘야 되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5일 전까지 고지서 발표하라. 그럼 여러분은 요때쯤 되면 여러분 우편함에 뭐가 있어? 재산세 고지서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가세요? 어떤 사람은 그러래. 아니 요때 보니까 고지서에 우편함에 고지서가 없어. 분명히 우편 집배원이 여기다 갖다 놨는데 등기 우편 그런 게 아니잖아요. 갖다 놨는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딱지치기 하면서 어디다 가서 버린 거야. 어쨌든 우편함에 뭐가 없어. 고지서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금이 얼마인지 언제까지 되는지 몰라. 그래서 못 냈어. 그래서 이 날짜가 뭐였어? 받든 안 받든 이 날짜는 딱 정해져 있단 말이야. 누구든 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이 날인데, 근데 이걸 몰라서 못 냈죠? 모르고 지났다. 그럼 뭐가 붙어? 못 냈으니까 가상금 붙어야 되겠죠? 나는 여기 뭐가 없어서, 고지서가 없어서 몰라서 못 냈는데요. 그런 걸 받아주면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세금 안 내. 고지서 없다고 거짓말하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시장 군수는 납세임자가 고지서 안 받았다고 우기니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되겠지. 등기 우편을 보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등기 우편을 보내본들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은 우편 집배원이 배를 돌리면 안에서 밖에 보이지. 그죠? 밖에 보이잖아. 근데 우편 집배원이 지금 고지서 가지고 이렇게 있네? 안 열어주지.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럼 갈 거 아니야.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죠? 안 내도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봐주면. 그래서 하나 이해할 것이 고지서를 5일 전까지 발급하는 고지주의지 도달주의가 아니야. 예, 납세의무자한테 고지서가 도달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건 묻지 않는다. 그냥 고지서 발급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납세의무자는 이때 없으면 본인이 알아서 뭐하라고 시청, 구청 가서 확인해서 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 나는 고지서 없어서 못 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오네. 시험에 관련돼서 모든 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되기 며칠 전. 그렇죠. 대한민국의 세금에 대한 고지서는 다 똑같아요. 5일 전까지 고지서 발부해요? 좋아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언제 내라고? 7월. 그런데 얘는 돈이 없어서 11월 며칠 20일 날 납부했대. 요 날 내야 되는데 언제 냈어요? 여기서 냈잖아. 여기서 내야 될 걸 여기서 냈어요. 늦게 냈죠? 그러면 고지서 받고 안 냈으니까 일단 몇 프로? 3% 붙고 1개월 지날 때마다 0.75씩 1개월 단위로 붙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뭐하면 중간에 뭐하면 납부하면 한 달 안 지났잖아. 이건 적용 안 하는 거예요. 한 달 단위로 붙으니까. 그럼 계산해봐요. 자, 세금 얼마? 100만 원. 언제까지 내야 돼 고지서에? 7월 31일. 안 냈죠? 볼 것도 없어. 그냥 몇 프로? 3% 얼마? 3만 원. 이게 가산금이야. 요거만 붙고 안 붙으면 계속 안 내겠죠? 중가산금 100만 원에다가 자, 요 한 달 또 줘요. 8월 말까지. 7월 말이죠. 한 달. 여기서 뭐 하면? 내면 끝. 안 내면, 여기서 안 내면 0.75. 여기서 안 냈으니까 또 한 달 0.75. 0.75. 여기서 11월 말 되기 전에 중간에 냈죠. 이 달은 적용 안 한다. 한 달이 안 되니까 1개월 지날 때마다. 됐어요? 그럼 몇 개월 늦게 낸 거야? 하나, 둘, 셋.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0.75% 하면 7,500원이야. 곱하기 몇 개월? 3개월. 예? 3, 7, 21, 22,500원. 이게 무슨 가산금? 중가산금. 그럼 요거 합쳐. 이게 가산금 전체 합계 얼마? 52,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요 세금 보세요. 요 세금이 30만 원 뭐일 때는 미만일 때는 이거 적용 안 한다. 요거만부터. 그래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 30만 원 뭐일 때 미만은 요거 적용하지 않는다. 중가상감 적용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원에 3%에서 3만 원, 100만 원 곱하기 0.7에서 3개월 22,500원. 이해가세요? 자, 여기서 질문이 두 가지가 들어와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첫 번째, 나는요 103만 원에다가 곱하기 0.75 곱하기 3개월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 세금이 지금이 얼만데 100만 원인데 여기에 뭐가 붙었으니까 가산금이 붙었으니까 103만 원에다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다른 건 몰라도 가산금은 뭐고? 이자. 예? 가산세는 뭐고? 세금. 세금하고 이자는 합치는 거 아니다. 합치는 거 아니니까 세금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아니라 얼마? 100만 원. 가산금 더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아니니까. 또 하나. 또 많이 물어보는 사람이 좋아요. 이건 맞는데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2개월인데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2개월. 왜 그러냐면 아니 여기서 안 냈으니까 한 달 봐주잖아. 내야 봐주지.
여기서 내면 봐준다니까. 예, 요날 됐어요. 요날. 그럼 안 붙어. 안 냈으니까 붙는 거지. 그래서 몇 개월? 3개월.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제 정리됐어요? 자, 그러면 12월 며칠? 11월 며칠 날 냈다고? 11월 20일 날 납부할 재산세는 얼마입니까? 얘가 내야 될 재산세는 얼마예요? 11월 20일 날 냈죠? 20일 날 납부하는 재산세는 얼마야? 얼마 내야 돼? 계산했잖아. 얼마 내야 돼? 11월 20일 날 내야 될 재산세는 얼마라고? 100만 원. 아, 세금 물어봤잖아 내가. 재산세 세금 100만 원. 가상금은 5만 2,500원. 시험에서 재산세와 가상금의 합계 이렇게 물어보면 105만 2,500원이 되겠지만 재산세 그러면 1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예, 가상금은 이자지 세금이 아니다. 세금하고 합치는 거 아니에요. 됐어요? 예, 요까지. 잠시만 쉬었다 마무리할게요. 예.